안녕하세요. 백수종감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이런 불안했던 백수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한번 그런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저는 불안함이 어렸을 때 저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했던 정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여타 다른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굉장히 어떤 성적이나 학업 혹은 저의 미래나 장래에 대한 그런 기대와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저희 집에서 장남의 장남,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저는 저희 집에서 장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집안의 어른들까지도 뭔가 유달리 저에 대한 좀 관심이나 혹은 저를 향한 기대 이런 게 굉장히 컸었어요.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유독 좀 불안함이 많으신 성격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가 모두 어른의 말이 뭔가 정답인 것 같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계속 항상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안정적인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꼭 결혼을 해서 너가 가문의 대를 잇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주입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최근에 백수였을 때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번에 회사 어디 지원했냐, 옆집에 누구누구는 인턴을 해가지고 그 인턴에서 정직원이 됐다던데 너는 인턴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냐, 막 이런 거를 정말 좀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그런 할머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할머니의 생각이 저한테 주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항상 뭔가 공부를 놓치면 안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하는 게 저의 당연한 수순이고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유달리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소심함과 내성적인 성격이 어디에서 비롯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불안함이나 걱정에서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불안함이 싫다 보니까 계속 어른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기 싫은 공부도 그냥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어른들의 기대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또 다시 그게 부담감으로 찾아오고, 뭔가 이런 불안함이 계속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더라고요. 막상 그렇게 어른들이 원하는 제가 서울의 명문대나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니까 결국엔 그 뒤엔 또 저한테 항상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너는 공부를 대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담론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제가 자유를 찾고 싶어서 화학과였음에도 뭔가 예술 쪽에 관심을 가져서 음악을 직접 만들어보고 아니면은 유튜브를 직접 만든다든가 이런 창의적인 활동으로 저의 억압된 그런 감정들을 좀 발산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결정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막상 그게 불안하긴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이게 뭐지? 이런 감정이 행복인가? 이런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집안의 어른들,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되게 유순한 성격이던 제가 갑자기 대학교에 가서 정해진 길이나 전공에서 좀 벗어나서 어른들이 싫어하는 음악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너는 그런 것들을 왜 계속 하니, 너는 전공 공부를 해야 될 애가 왜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하니, 전공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니, 계속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제서야 조금 그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결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 전에는 저는 손주고 엄마, 아빠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의 가장 큰 거는 자식이 행복했으면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고 했는데도 그게 계속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너 왜 계속 그런 거에 빠져서 사니? 왜 학교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저를 계속 억압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지? 내가 행복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왜 계속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엔 도달한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당신들의 불안함이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길로 가고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잘하는 게 결국엔 당신들의 걱정을 더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계속 주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그때 혹시 불안함을 없애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런 저희 기성세대들 혹은 저희의 부모님들은 항상 너가 안정적인 길로 가는 게 행복이야 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안정적인 길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살아있음을 느끼고 더 행복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불안함에 대한 저의 정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처럼 불안함을 없애고 내가 안정적인 길로 가는 게 행복이라고 여태껏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불안함의 반대말은 안정됨이지 안정된 삶이라고 해서 행복한 삶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자식에게 안정적인 길로 가라. 안정적인 길로 가는 게 너를 위한 일이야. 너의 행복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겪어야 되는 것은 계속 무한한 그런 경쟁, 남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길을 추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더 큰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왜 여태껏 그동안 어린 시절에 저는 걱정과 불안이 많았고 행복을 느낀다기보다는 결핍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계속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란 건 뭐고, 도대체 불안이란 거는 뭐고, 이 불안함은 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혹은 내가 계속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만 하는 건지, 이게 대체 뭐지? 라는 그런 좀 의문점이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 의문을 한 번에 뭔가 해결을 하면서 탁 정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일반 심리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안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 진화하고 적응을 거쳐온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신체 기관은 바로 이 뇌잖아요. 두뇌. 근데 이 두뇌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이 두뇌가 만들어질 때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 다음으로 가장 빨리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두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편도체가 결국엔 뭐를 하는 거냐? 바로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막 종교를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조물주가 있어. 근데 조물주가 우리를 만드는데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끔 하는 이런 편도체를 저희의 두뇌 안에 무조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 조물주가 뭐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막 세디스트 이런 게 사실 결국에는 이 불안과 공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넣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바나 초원에 사자가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서 하이에나 무리들이 이렇게 오는 거를 내가 몰라. 그냥 이 눈앞에 놓인 밥만 평화롭게 먹도록 두뇌가 설계돼 있어. 그러면 결국엔 이 밀림의 왕은 사자가 아니라 아마 하이에나였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이에나들이 단체로 이렇게 몰려가서 사자를 다 물어 뜯어버리면은 결국엔 사자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항상 밥을 먹을 때도 이 위기를 직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신경계가 완성되어 있고, 결국엔 위기를 딱 직감을 하려면 편도체에서 너 지금 불안해야 돼. 너 지금 공포 느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스위치가 딱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결국엔 살아있기 위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 정말 이렇게 딱 정말 그렇네? 내가 생각을 전혀 한 번도 못 해봤던 발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불안함이라는 게 나쁜 것이고 나쁜 정서고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불안함이 계속 없어지지 않아서 나는 괴로웠는데 여태까지 내가 그런 괴로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닐까? 나는 여태까지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고 항상 이런 결핍을 느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불안함이라는 정서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던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내가 좀 불안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여태껏 살아온 저의 인생의 가치관을 좀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시선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뭔가 불안함은 없애야 되는 나쁜 감정이고, 그런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위 안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들, 대기업이나 뭐 전문직이나 결혼이나 혹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너가 그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가르쳤고, 저희는 그래서 그게 내가 맞는 길인지도 혹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 그게 무조건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맹목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그걸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가 조금 불안해도 괜찮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시선을 모두에게 적용을 시켜보다 보니까 그 높은 성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민 MC인 유재석 혹은 정말 얼굴 천재 차은우, 이런 사람들조차 그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나는 불안하면 안 되고 나는 뭔가 불안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조금 특별해서 내가 불안함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좀 저는 그게 그제서야 모든 실마리들이 풀리더라고요. 그래, 유재석도 불안해하고 차은우도 불안해하는데 왜 나는 불안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뭐라고? 나는 조금 불안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서야 제가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 뭔가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런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너무 싫어서였는지 항상 이 불안함이라는 것을 없애고 나는 안정적이고 싶고 뭔가 평온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최고고 그 가치만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는 항상 행복이 어떤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어떤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바깥에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안함의 반대말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달은 순간에 그제서야 뭔가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행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습관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오네 정말 기분도 너무 찝찝하고 내 옷이 다 젖고 이따 집 갈 때 얼마나 불편할까 그냥 너무 싫다 비가 제발 그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네 비가 오니까 운치가 좋네 한번 퇴근하고 좀 통창이 있는 카페에 가서 비 내리는 걸 들으면서 뭐 한번 책이라도 읽어볼까? 커피나 마셔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 결국엔 누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결국엔 후자가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가 이 행복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게 보기 나름이고 어떤 상대적인 가치다라는 거를 이해하게 된 순간에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도 행복이라는 감정도 어떤 절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게 변화할 수 있고 공존 가능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인데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의 불안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신기하게도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아주 신기한 그런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라 하면은 항상 코끼리를 떠올리듯이 제가 어떻게든 그런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없애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결국엔 더 불안해지고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그 1등이 되지 못할까. 그런 불안함이 더 계속 생기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함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엔 언젠간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냥 등수에 상관없이 이 공부의 재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자 생각을 했더라면은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체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고 그래도 더 하기 싫은 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을 것 같다. 결국엔 이 인생이 어떤 저는 카르마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어떤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건데 그 순리라는 말은 결국엔 뭐냐면은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게 살면은 결국엔 내 미래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은 항상 망했어. 내 인생은 항상 불안하기만 했고 이 세상은 불합리해. 이 세상은 하나도 행복한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지금의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안한 백수 시기를 결국엔 버틸 수 있는 거는 저는 진짜 그거인 것 같아요. 딱 하나.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될지를 결국엔 그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긍정적으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불안함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직접 행동하고 실행하고 플랜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게 찾아지는 거지. 그냥 내가 단순히 돈을 벌면 내가 취업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사실 우리 인생에서 취업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취업을 해보면 어때요? 취업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더 결혼을 늦게 하지 않을까? 내가 남들 다 결혼하는 그런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결혼이라는 그런 커다란 관문이 존재하고 항상 이런 불안함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빈말로 이 채널 이름을 백수존감이라고 지은 게 아니라 결국 백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더라고요.
그 자존감이라는 게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백수여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야. 나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란 걸 내가 추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결과로 바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이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땐 정말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조금 불안하긴 해도 그거 어쩔 거야, 나는 행복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보면은 아 그래 한번 산책만으로는 좀 부족한데 러닝이라도 해볼까 혹은 운동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게 경험이 돼서 아 그래 이걸 한번 경력으로 삼아서 회사에 지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백수를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지렛대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저희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로 다가와서 저희의 삶이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혹은 나아지지 않더라도 행복함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엔 해결해 나가는 거는 사실 마음가짐에서 오는 거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은 사실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걸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앞으로도 올라올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